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민족 사학자시고 독립운동가시고 이런 분들의 얘기를 단재 신채호 선생님,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민족을 낳으며 정신없는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독사실론에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대사를 민족사관으로 쓴 독사실론의 역사책.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민족 국민의 변천소당한 실적이니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와 애국심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애국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백암 바덜식 선생님은 우리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맡아가지고 6개월만 하시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자진 물러나신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시고 민족 사학자면서도 정치가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오라 나라에서 국가를 가르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된다. 오라 지금의 한국은 이미 100은 죽었다고 하는데 혼백일 때 100은 이 몸 육신을 얘기합니다. 있으나 소위 혼이라는 것은 남아있는가 이미 없어져 버렸는가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은 한국 통사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록한 통사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도 문학가인데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거기에 이게 붙어가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전부 평온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관계없이 대책 없이 있다가 외침을 당하고 이렇게 제일 먼저 나라가 침략을 외침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때도 동인 서인 나눠져가지고 공당정치하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탄광놀이들은 다 착취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고 해도 그것 평온한 시대에 무슨 전쟁 얘기냐 군사 얘기냐면 듣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18만 내지 100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의 포로가 유럽이나 동남아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고 경작지가 66%가 파괴가 되면서 굶주리면서 그 고난을 겪어냈죠. 그 다음에 경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616년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세우면서 세력을 키워나갈 때 광해군은 그래도 병거리 외교를 하면서 명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이 사이를 잘 저울질해가면서 외교를 잘해서 평온하게 넘어갔는데 인조간정이 23년도 일어나면서 이제 신명 대금 사상이 보도되니까 금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 살던 사람 민족이니까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형제지간에 우인을 지내자 하면서 갔는데 그 대금 사상이 점점 더 높아지니까 이제는 쳐들어온 것이 병자 호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인조가 그냥 졌습니다 하면은 한국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치욕적인 항복거리를 하는 거죠. 삼배 구고두례 한 계단 올라가서 돌계단에다 머리를 3번 짚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머리를 3번 짚고 그 신하들과 자녀들이 있는 그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계단 3계단을 올라가면서 돌계단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이마가 다 터져서 피가 낭자하도록 그런 치욕적인 항복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20만 명 이상이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 또 부녀자들은 끌려가가지고 병사들의 성놀이개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왔어요. 데려왔으면은 5만 명의 여자 포로들을 데려왔는데 1년 내에 2만 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왜?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고초를 당했으면 외국에 끌려가가지고 고생을 하다 왔으면은 품어주고 어루만져줘야 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정조를 믿었다고 강에 가서 몸을 씻게 만들고 얘다 까만치를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수치심에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2만 명이 1년 내에 자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 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서로 팔을 정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동학 농민운동이 탐관놀이들 물러나게 하고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것을 외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국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을사늑약 그러면서 외교권을 뺏기죠. 외교권 뺏겨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경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완주 지역 북간도 지역이 원래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계선을 놓고 단판을 짓고 3번이나 회담을 해도 결말을 못 봤는데 처음에 일본이 그건 조선 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이 그 이권 한강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 4개 이권을 사업을 받으니까 서비스로 그건 좀 친다랄 거야 올려줄 거예요. 그게 간도 협약이거든.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국경선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미 질서약 하면서 사법권, 경찰권, 또 군대 해상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점점 더 이어가는 거죠. 이 나라를 잃고 나니까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이 되니까 경복궁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기본권 자체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있어 평안할 때는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지? 별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나라를 잃고 나면 그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짐승 같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독립운동 한다고 이병활동 한다고 붙들려가가지고 저렇게 목을 매서 칼로 죽이기도 하고 칼로 그냥 장난치듯이 때리기도 하고 이 짝도 아시죠? 이 짝도에다 넣고 눌러서 목을 자를 때 그 사람 죽을 때는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일부러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하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군함처럼 생겨서 별칭이 군함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젊은 어린 학생들이 15살 정도의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끌려가가지고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뭐 집이 그렇게 보여도 안에는 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악취 풍기고 병균이 많은 그런 지역이 그런 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에 오는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구전되는 얘기가 15세 소년이 몸이 아파 쉬려다가 얻어맞았네. 몽둥이로 얻어맞고 물속에 끌려와서 천정이 무너져서 하늘나라 떠났네. 이런 구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체를 옆에다 놓고 세골 작업을 하고 했단 말이죠.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면은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요. 먹이지도 않으면서 그 두부 찌꺼미 이런 거, 술 찌꺼미 같은 거 이렇게 뜨면 먹이기 위해서 거의 굶기니까 여기에 피골이 상접하죠. 이렇게 아파서 뭘 치료해 줄 수도 없고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지에서라는 이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한 102, 3세 되실 분이에요. 이분이 한 2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임에서. 그때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12, 13살 먹은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사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지역에 1948년이면 바로 해방되기 전이죠. 그때 이놈들이 분리해서 도망갈 때는 그 치부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 정신대 여성들을 죽여가지고 이 도랑에다가 놔놓고 파묻어야 되는데 그럴 여가도 없이 도망을 갔어.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다 한국 여성이었더라는 거죠. 이런 꼴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가 평온할 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일항쟁이라는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가 있고 또 학자들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통치권은 빼앗겼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독립운동하면서 또 그 분자금 다 내면서 세금 내듯이 다 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지킨 나라를 그거는 공이 없어지고 정신대 끌려가신 분들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그 정문원 의원하고 58명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 지키려고 애쓴 그 정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자존심이 없는 주체적인 생각이 없는 이런 문구를 쓰지 말고 대일항쟁기라고 쓰자고 이렇게 국회에서 167명 중에서 12명만 기권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이에요. 대일항쟁기라고 쓰자고 했는데 지금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단 법률만 강제 동원에 대한 관한 법률 만들면서 대일항쟁기는 뭐 이렇게 한다는 법률 조항 하나 그게 만들어진 게 그런데 지금도 공식 정부 문서에는 대일항쟁기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나 다른 사회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있고 우리가 대일항쟁기라고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는 대일항쟁기다. 그때는 우리가 일본하고 대항해서 싸우던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군, 우리는 의병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의군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집 박물관 하면서 이렇게 바꾸자고 한 겁니다. 의군 연구소도 이렇게 만들고 이 의병도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 군대가 아니지만 솔병도 있고 장수도 있고 다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군이고 안중근 여사가 또 일본인을 저격하고 나서 붙들려 가서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라고 했어요. 그때 의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의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의병이라 그러니까 의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여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하니까 이게 의군은 국가에서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군의 그 전쟁의 역사는 재산을 잃고 인력은 잃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을 열고 또 독립투쟁의 단초가 된 거예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데일리 신문사에 맥켄지라는 기자가 와서 러일 전쟁 때 종군 기자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의병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고 들고 있는 무기도 가지각색이야. 그래서 도저히 보니까 저 정규군 일본군하고 붙어가지고는 이길 자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군복 입은 의병한테 물으니까 군복 입은 의병이 당당하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의 몸으로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눈에 두려움이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맥켄지도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박원식 선생님은 전술을 모르는 유생이나 무기도 없는 농민이 순국을 각오하고 맨손 맨주먹으로 적과 싸워 뼈를 들판에 묻을지언정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적 전통 가운데 배양된 민족의 정신의 발로였다. 평안하셨고 그 맥켄지가 자기 나라에 가서 대한 의군에 대한 그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이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볍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홍암 나철 대종사는 또 우리는 이제 독립군의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배설을 하신 분이에요. 배설을 하신 분인데 일본이 침략을 하고 하니까 일본에 건너가 배설을 버리고 일본에 건너가셔가지고 그 이제 각 장관들하고 또 천황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삼국이 잘 평화롭게 지내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서신을 썼는데 그 문장이 너무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감명하면서도 명쾌하고 그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일본의 언론들이 그냥 보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분인데 아니 일본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외교 활동이 하고 있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는 걸 알고는 급히 또 귀국을 하셔가지고 또 자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10년 유배형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고종 황제가 그래도 8개월 만에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중에 세무서장으로 임명을 하라는데 안 한다고 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일본에 가 있을 때 백봉신사를 만나가지고 당군교에 대한 걸 서적도 받고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밀쳐놨다가 이제는 자기가 유배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 몇 사람의 반역자를 처단한다고 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을 꽂혀본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책을 꺼내보고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 정신, 당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뭉쳐서 일본과 대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군교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그 궤적이 발자취가 대종교의 발자취가 거의 같습니다. 대종교들이 엄청 많이 독립운동을 참가했고 그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나 다 그 김구 선생은 천주교고 이승만 박사는 개신교잖아요. 그러면서도 당구상 앞에 가서 꼭 참배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 치고 당군교인 아닌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조상을 모시는 그런 정신.
지금 일본이 신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종교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지만 항상 그들의 종교, 민족 종교, 신교를 가운데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종교가 무조건 오는 거야. 그거 아니면 다 대책이야. 다 이단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홍안노철 선생의 시계가 가는 게 안 되네. 여기 보면은 이분이 1916년에 돌아가셨는데 15년에 이렇게 봤어요. 예언시를 쓰셨는데 을유년 8월 15일에 일본이 배방 빵받았거든요. 소련과 미국이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하도다. 공산주의와 매제종교가 민족과 국가를 망치고 공산자유에 극한되는 세계의 파멸을 할지나. 요까지 지금 어제 말에 봤어요. 남아있는 거는 마침내 백두산의 박달도가 하늘 높이 떠올라 공산자유의 대립 파멸을 막고 홍익인간 이화 세대를 이루리라. 기대를 가져야 돼. 박수 한번 치셔야 돼.